이제 성나영 씨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 성나영 씨는 여전히 꿈꾸는 공간지기,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전히 꿈꾸는 공간지기. LH공사의 공공임대 아파트 주거행복복지센터 관리부장. 제목이 굉장히 기네요. 공공임대 아파트 주거행복복지센터 관리부장. 제가 이걸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표정이 보이는데, 지금 LH 마주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커뮤니티 매니저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및 주거복지 업무를 하고 있고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예술을 추구하는 우리 대학원에 정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소외계층을 위한 임대 공동주택 주택관리 그리고 주거복지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이 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성나영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참 궁금한데요. 마음이 우울한 이웃과 그 따뜻함을 나누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작은 소망,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마음이 따뜻한 성나영 씨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경영 전공 12기 석나영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다 안다는 L사의 공공임대아파트 현장에서 주택관리와 주거복지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50대 월급쟁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 미모가 조금 출중하죠? 아닌가요? 네. 그래도 저는 아가씨는 아니고요. 아줌마입니다. 네, 아줌마 맞고요. 지금까지 직장에서 존버하는 바람에, 존버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졸라게 잘 버티는 바람에 부장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은 서툴지만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공간지기라는 그런 주제로 저의 지나온 작은 여정과 제가 꾸고 있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누구나 한 가지씩 소망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기 쉬운 꿈이든 이루기 어려운 꿈이든 그런 간절히 바라는 꿈들이 있죠. 네, 저도 역시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여자로 유명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 때문에 조금은 유명해진 경기도 하남시의 검단산 아랫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은 신도시로 유명한 미사강변 신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미사강변 신도시는 보금자리 지구 지정에 따라서 개발이 된 신도시인데요. 저소득층 주거환경 세대 개선을 위해서 영구임대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영구임대 아파트가 들어선 건 좋았는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죠. 멋있게 지어진 아파트의 모습과는 달리 영구임대 아파트 세대들이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도시에 슬럼화가 생겼어요. 슬럼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그분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게 어렵고, 또 이제 정신건강에 어떤 위험 신호가 울리기 시작했던 거죠. 우울, 자살 중독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공존하면서 그분들이 조금 뭔가 이제 살아가는데 힘이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언가 이제 좀 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이왕이면 문화예술 공간이면 참 좋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공간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좀 결핍으로 인해서 책, 음악, 미술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담을 쌓고 지내신 분들이어서 그분들한테 좀 좋은 문화예술 공간을 좀 마련을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주거행복지원센터의 2층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기업 등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옆에 한 구석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 그 작은 도서관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유유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 이제 그곳을 작은 도서관으로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직 직원들이 자재 창고와 이제 낮에 낮잠을 자고 하는 그런 의미 없는 공간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사람도 자기 옷을 입지 않으면 참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제 옷을 좀 입혀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그 시설직 직원들이 너무 반대가 심했고 그분들과 그 공간을 좀 조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감정 싸움도 많이 했었고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 다 했어요. 그렇게 많은 감정 싸움을 하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기를 낸 다음에 저는 드디어 그 싸움에서 제가 이기게 됐죠. 그래서 그 소외계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그곳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저에게는 이제 그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근무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정말 나이 50을 넘어서 하늘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보라고 준 큰 기회 같은 거였죠. 그래서 열심히 즐겁게 그분들하고 같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어느 날인가 근데 그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제 작은 도서관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책을 통한 그런 공부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이 그냥 와서 놀이를 하고 그 재밌게 놀다 가고 쉬었다 가고 하면 좋은데 책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제가 일하고 있던 그 영구임대 아파트에는 홀몸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라기보다도 작은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재밌는 문화예술 활동과 놀이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죠.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출근길에 이맘때쯤 됐을 거예요. 좀 초겨울 날씨였는데 그 가로수의 나무에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출근하는 길에 맞이했었어요. 그래서 불현듯 그 저희 작은 도서관에서 그 소외계층을 위한 꿈꾸는 나의 소원 나무 만들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출근을 했죠. 저는 그 나의 소원 나무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아이, 어른, 노인, 뭐 여자, 남자 누구나 할 것도 없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꿈꾸는 나의 소원 나무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간에 저희 그 홀몸 중년 세대들을 또 이제 저희가 1인 독거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또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같이 접목을 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같이 그 그룹에 참여를 시켜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느 때처럼 돌아가면서 그분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말씀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년의 남자분에게 차례가 돌아왔는데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죠. 선생님은 소원이 뭐예요? 그렇게 이제 잘 여쭤봤더니 그분이 한참을 말씀을 못하고 그냥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그냥 천천히 잘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시울이 촉촉해지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젊어서 어린 나이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너무 더운 나라에서 일만 열심히 하셨대요. 다른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시고 그러고 계시다 보니까 정말 한 20년을 넘게 눈을 볼 수가 없었대요. 그 하얗게 소복이 쌓인 눈을 보고 싶었는데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셔서 눈이나 실컷 보다가 자기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마음이 조금 짠해지면서 제가 불현듯 좋은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눈이 많이 오는 날 개방산이라는 산에 등산을 갔었는데 나뭇가지에 소담스럽게 쌓인 눈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눈을 보고 싶다는 그 말씀에 장면을 떠올리면서 저는
얼른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편의점으로 달려갔죠. 그 편의점에서 저는 팝콘을 5봉지를 사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이제 나뭇가지, 나무 기둥과 나뭇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그리고 또 그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소원나무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재료들은 다 자연에서 찾아왔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 전지 작업을 하고 버려진 나뭇가지들, 그리고 하단에 떨어져 있던 나뭇잎들, 그리고 주민들이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조그만 조약들을 다 주워다가 저희는 소원나무를 꾸미고 있었거든요. 환경에 대한, 자연에 대한 그런 것도 또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왔죠. 그래서 그 나뭇가지 기둥을 만들어 드리는 부분들을 이제 열심히 하고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팝콘 봉지를 열고, 선생님 이거 저희 같이 나뭇가지에 함께 같이 붙여봐요. 눈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하고 열심히 그 팝콘을 나뭇가지에 붙였어요. 소원나무의 나무가 다 완성이 됐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너무 예쁜 그 눈나무가 됐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 나무는 평생 녹지 않는 눈나무랍니다. 선생님의 소원나무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꿈은 뭐였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그림 열심히 그려서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혹시 선생님은 꿈이 어렸을 때 어떤 거를 꿈꾸셨나요? 제가 이제 다시 또 그 선생님한테 꿈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또 말씀을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내가 어렸을 때는 꿈이라는 걸 꿀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밥 한 숟갈 더 먹는 게 나의 꿈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또 마음이 너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 공간에서 선생님 꿈을 응원하고 제 꿈도 같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게요. 그리고 저의 꿈 한 숟가락도 선생님 꿈에 보태겠습니다. 선생님 꿈을 열심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지금도 정말 이런 공간들을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다 하나씩 점차 많이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이분들 취약계층 분들이 그릴 수 있는 그림으로 전시회도 좀 열고 책과 함께 활동하고 문화예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너무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쉽게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주거복지 업무를 하면서 저하고 철없을 때 만났던 친한 지인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발 꼴값 떨지 말고 살라고. 네가 무슨 너의 대먹지 못한 성격과 그런 마음으로 무슨 그런 소외계층을 돌보고 할 수 있겠니?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차라리 네가 예전에 해왔던 그런 일들을 하면서 꼴값을 떨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말씀하실 때 꼴값을 떨면서 사는 줄 알았어요, 삶이. 그런데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저는 이 공간에서 소외계층 분들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꼴값이 아니라 꽃값이라는 거를 알게 됐죠. 저는 정말 예쁜 꽃값을 떨면서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일하는 이곳은 보통의 직장인들이 겪지 못하는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겪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많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또 저장강박 장애라는 그런 장애를 가진 세대들이 많아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 발 디딜 틈도 없이 쓰레기를 잔뜩 싸놓고 사는 그런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그냥 그분들의 인생을 좀 같이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저는 이 현장에서 꼴값이 아닌 꽃값을 떨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존버라는 말씀을 드렸죠. 졸라게 잘 버틴다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부터 더 예쁜 존버를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졸라게 버티는 게 아니라 정말 존귀하게 버티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 경영 공부를 시작한 거는 정말 이분들과 잘 나누고 항상 잘 살고 싶기 때문에 저는 문화예술 경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외칩니다. For myself를. 이런 공부들이 누구를 위한 공부가 아닌 나를 위한 공부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For myself를 외치면서 나를 위한 공부,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부, 나눌 수 있는 공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For myself를 외칩니다. 저는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저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경희대 사이버대학원 문화예술 경영 강윤주 교수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